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문을 닫은 병원을 이용해 치료센터를 만들고 부족한 인력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재가동한 건 지난 15일.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섰습니다. 준비한 병상은 35병상. 하지만 가동 이틀 만에 병실은 만석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병상이 동인하자 의료원 측은 21개 병상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을 운영할 인력이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보니까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민간 10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라 엄밀히 따지면 19명이 더 투입이 돼야지만이 56병상은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경기도 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확진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민간 병원의 협조를 받아 간호 인력을 공공병원에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과 시험 합격 후 교육 대기 중인 예비 소방공무원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현재 2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소방서별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교육 대기자 중에서도 자원자가 모집이 됐습니다. 현재 12명이 모집이 됐고요.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중간 개념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았거나 개원을 준비하는 병원을 활용할 예정인데 145개 병상을 갖춘 시흥의 한 폐원병원이 이미 섭외된 상태입니다. 응급 상황 시에 산소와 수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서 병세 악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병원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 의료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운영 및 후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특별생활치료센터 2-3곳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한 곳이 물색 중인데 의정부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에 대한 자발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긴급 동원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 평균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주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사망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달성군과 중구, 남구에 있는 세 교회를 중심으로 열흘 넘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하루 21명이 확진됐고 이 세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5명이 더 추가돼 모두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열흘간 발생한 대구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구시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동구의 한 교회에서도 20일과 21일 이틀간 2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동네구는 아마 몇 명 안 다닐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교회가 원래 불로동에서 와가지고. 경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0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는 48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이 18명, 안동이 11명, 영주 6명 등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교회 관련입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18일 종교시설 발생과 관련하여 121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확진되고 10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30명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망자도 1명 늘었습니다. 경주에서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0일 오전 숨졌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알려진 이 여성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뒤 복통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지난 11일부터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접촉자 검사와 입원 전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병세가 악화돼 18일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후유증도 많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일 수도 드물게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경북이 26명, 대구가 2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자로 인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감염의 위험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공무원 수당 규정엔 이분들에게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구경도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보상은 천차만별인 실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 감염의 위험마저 높지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완치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확진자가 많은 만큼.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겐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월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마다 이 수당 지급이 천차만별입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인력에게만 수당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검체 채취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주고 있어요. 수당을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나 그런 게 들어온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당 지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 근무 수당의 경우 위험한 직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일시 근무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기준 자체도 없습니다. 명확한 지침은 없고 그냥 일시 간헐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 약간 주관적이에요. 네. 매일같이 밀려드는 검사량의 허덕에는 선별진료소. 현장 인력들은 더욱 힘이 빠집니다.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힘든데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힘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며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별진료소 모든 인력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또는 2.5단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신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연말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다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현장 방역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맘때면 송년 분위기로 활기 넘치던 서울 홍대 거리. 하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시민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 곳곳에 임대문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반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지난 이틀간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요즘 확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뒤로 따라가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단계로 올렸다가 좀 줄어든 후에 낮춰가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은 게 상인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빨리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거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점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이 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업 상황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아주 급감했죠.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2.5단계 그 준수사항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단계 때 모두가 다 셧다운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3단계를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러면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앞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 것 같은? 왜냐면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다 문 닫고 해버리니까. 근데 좀 이렇게 핀셋으로 좀 하나씩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아예 폐쇄됩니다. 해당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렌탈샵이 1년 장사가 아니고 이 시즌 장사인데 그나마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으면. 이게 한철 장사라고 해서 문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년 모임과 해돋이 구경의 기회까지 빼앗아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 연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적 모임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근무나 회의 등 모든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창회나 직장 회식, 송년회, 집들이 같은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직장인들끼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점심 식사는 업무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역시 5명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5명 이상이 식당에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2 테이블에 나눠 앉는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앉더라도 5명 이상이 함께 온 모임이라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모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뜻이니까요. 이번 연말 특별 대책에 따라 식당에서는 5명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동반 입장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이나 함께 사는 식구라면 5명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사 등 가족 모임에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나 친척들이 참여해서 5명 이상이 되는 건 금지 대상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나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되는가 하면 장애인 특별 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위장 취업까지 시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책상 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가득합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곳입니다. 명의 변경을 8월 말부터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미리 선점해 놓으시는 그 올려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통해 30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대표, 부동산 브로커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을 한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차료를 입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당첨된 분양 아파트를 처분해 한 번에 7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 위장 전입한 후에 매달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 증거 자료로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과천시의 한 아파트에 부정 청약하여 당첨되어서 프리미엄 7억 원의 불로소득을 취했습니다. 또 장애인 특별 공급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 장애인을 위장 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부동산 브로커는 장애인 브로커를 통해 다른 지방에 사는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경기도의 한 공장에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청약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은 이후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돼 2,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위장 전입한 장애인 3명의 이름으로 의왕시에서 제한 아파트에 부정 청약하여 당첨된 이후에 부동산 브로커 B는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여서 브로커는 700만 원,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 사업지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뒤 불법 전매해 9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32명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2조 6천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 지출액은 7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5조 1천억 원으로 실제 소비 지출액을 감안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6천억 원의 추가 소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도민이 18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도민 1인당 8만 원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임시선별검사소에 21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18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당 3천만 원씩 72개 검사소에 총 2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